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호르몬도, 어, 그 옥신의 그 뭡니까? 옥신이 작물에 그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지배력이 어떤 건지, 막 이렇게 재배 교재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예, 쉽게 말해서 그 토양 필수 원소도 질소라든지 칼륨, 칼슘 이렇게 그 뭡니까 기능이 막 돼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딱 해가지고 옥신이 이런 거구나, 지베렐린은 이런 거구나 해갖고 딱 그 뭡니까 토양의 필수 원소처럼 쉽게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요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의 특정 부위에서 만들어지고 식물체 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해서 적은 양으로 생리적 작용을 일으키는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식물체 내에서 쉽게 말해서, 뭐 필요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 뭡니까?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필요한데 이렇게 그 쓰여지는 그런 호르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식물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뭡니까 토양의 필수 원소도 뭐 탄소, 산소, 수소도 필요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죠? 대기 중에서 다 뭡니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쵸? 그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식물 호르몬이 오늘 공부하는 옥신이나 지베렐린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 뭐 NNA, IBA 2, 4D, IPA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막 해갖고 이런 것들을 뭡니까 작물이 자라는데 막 뿌려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결국 뭡니까 식물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유기화합물이 아니고 인간이 뭡니까 이게 좀 부족해요. 쉽게 말해서 작물이 자라는데 옥신이 부족하다, 지베렐린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것들을 뭡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그런 그 뭡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식물 생잘 조절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에서는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옥신, 여기 보면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뭐 에틸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아우시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식물 호르몬을 공부하니까. 그죠? 그리고 주로 시험 문제도 이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으로 나오지 이것은 간혹가다 나와요. 옥신계 그 식물 생장 조절 물질로 몇 가지가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쉽게 뭡니까 그를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면 되니까요. 오늘은 공부하는 것이 옥신, 지베렐린 이런 식물 호르몬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옥신 먼저 보겠습니다. 옥신 그러면 막 이거 보면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재배적 이용이 고담 슬라이드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읽다 보면은 잘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옥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뭡니까? 우리 질소 같은 뭐를 어떻게 제가 외우면 된다 그랬죠? 영양생약, 그죠? 영양생약, 막 줄기, 꽃, 잎, 막 이런 것들이 막 촉촉촉 자라고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질소 역할이다 하는 것처럼 이 옥신유도 생장 조절 물질인 옥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의 신장을 촉진한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막 뭐 팍팍팍팍 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영양생장 비슷하게 하여튼 자라는데 세포, 특히나 그 중에서도 세포의 신장을 촉진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딱 한번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뭐 이런 건 생선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질 않고요. 예, 주로 세포의 신장 촉진을 작용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요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포의 신장 촉진한다. 그리고 굴광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했나요? 비편에서 제가 그 굴광 현상 하면서 옥신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옥신이 여기가 많아집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햇빛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그걸 굴광 현상이라고요. 그러면 옥신을 여기에다 바르면은 옥신이 많은 쪽 으로 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경 같은 거 할 때 좀 이렇게 막 휘어지게 하고 하려고 할 때는 뭘 바르면 되겠습니까? 재배적 이용. 우리가 이 옥신을 공부할 때 왜 공부를 하겠어요? 재배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순수하게 뭐 농학이 이런 쪽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휘어지게 하려면 옥신 발음면 되는구나.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이 굴광이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편에서도 배웠지만 옥신 발음이 이렇게 휘어지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정화우세 현상을 보입니다. 옥신유는 즉 이렇게 세포 신장이 촉진되니까요. 여기 보면은 그 보통 그 식물이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잎이고 여기 줄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그 꽃망울이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긴다 치면 요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이 정화라 그러고요. 요 옆으로 붙는 거 있죠. 요걸 보면 측면에 붙었으니까 뭐겠습니까? 측 알아 그러겠죠. 그쵸? 예. 그래서 정화, 요 위에 있는 것이 정화입니다. 위쪽으로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화는 우세, 정화가 요거는 잘 자라고, 측가, 요 옆에 붙는 거는 뭐 어떻게 되죠? 측가는 억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신장 촉진이니까, 정화 우세 현상을 보이는다. 생장을 촉진하니까 위로 쭉쭉 자라야 되니까 요것이 잘 자라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신장 수치, 요거 한 개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예, 당연하게 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옥신유가 주로 이제 재배죠. 우리가 배울 때 식물 호르몬 뭐 이거 뭐 농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예, 재배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인공영양분식에서 삽목, 쉬목 이런 거 공부했죠. 삽목은 꺾어지, 쉬목은 이렇게 뭡니까? 가지를 흙에다 묻는 거, 묻어갖고 발근시키니까 휘무지 막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주로 이렇게 발근. 결국은 거기서 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삽목, 이렇게 줄기나 잎이나 뭐 이런 거 뿌리를 탁 이렇게 땅에다 꽂았어요. 꽂으면 그 꽂은 데서 뿌리가 나와야 되죠. 그렇게 발근을 시킬 때 이 옥신유를 딱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발근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신장 촉진 이런 것처럼, 예, 이렇게 발근도 촉진한다. 예, 그래갖고 요 루톤은 옥신계 생장조절 물질로 발근을 촉진한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루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뭐야 하지 마시고 한문으로 된 나 먼저 보시고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죠? 한문이 아닐 때는 그 다음에 영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루톤은 뭐겠어요? 영어입니다. 그죠? 루톤이니까 루트에다가 ONE가 붙었죠. 그러니까 루트는 뭡니까? 주로 뿌리잖아요. 뿌리. 그죠? 뭐 뿌리. 예. 뿌리에 뭐 어떤 영향을 주는 뭐 이런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루톤은 옥신계 생장 조절 물질로 발근을 촉진한다. 예, 뿌리니까 발근을 촉진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톤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식물 호르몬이 아니고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이겠죠. 그죠? 인공적으로 만든 거. 예, 바로 이제 그래서 제가 따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한 것, 이거. 이게 뭐 이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종류별로. 그쵸?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거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루토는 옥신계의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목시. 우리가 삽목, 쉬목 배웠지만 인공영양분식법에 뭘 배웠죠? 접목, 그죠? 예, 대목과 접수를 딱 갖다 붙이는 거. 예, 갖다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 그러면 그 대목과 접수가 잘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잘 붙도록 뭐 이렇게 발라주면 좋겠죠. 예, 그 발라주는 것을 이 옥신유, 옥신유를 딱 발라주면은 활짝 또 촉진되는 거예요. 접목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배적으로 이렇게 인공영양 번식할 때, 옥신유를 많이 쓰는구나. 예, 신장이 촉진되고 이러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재배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식도 미리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공부한 다음에 딱 보니까 그냥 딱 보이죠. 대부분 영양분식 할 때 쓰는 거는 뭐다? 예, 우리가 옥신유를 많이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낙과방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낙과방지 해놓고 2층. 2층이라는 게 여기 제가 요는 주석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거 뭔 뜻인지 이렇게 모르실까봐. 2층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분리됐다. 층이 분리됐어. 이렇게 좀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 사과 같은 게 달렸으면 그게 툭 이렇게 2층 내버리면 어떻게 돼서 툭 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잘 안 떨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신장 촉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낙과 방지. 하여튼 다 이렇게 재배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죠. 가지의 굴곡 요도는 앞에서 배웠죠. 그죠? 향광성을 띠니까 그 햇빛
쬐이는 쪽으로 탁 구부러지니까. 그쵸? 그럴 때 이제 구부러뜨리게 하는 역할을 뭘 사용한다? 옥신을 사용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반대적인 건데, 적과 적.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 낙과를 방지하면 쉽게 말해서 잘 안 떨어지는데, 이 적과 또 떨어지게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게 뭔 의미 하는데, 만개 후에, 예, 쉽게 말해서 꽃이 다 핀 후에 옥신 처리를 하면, 꽃이 떨어져가지고 적과 또는 적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막, 빨리빨리 이렇게 뭐 꽃 같은 게 있으면 빨리 만개해버리면 그 다음에 결국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죠? 좀 빨리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면 도리어 꽃이 빨리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적과 및 적과의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너무 이렇게 탁탁탁 이거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쪽으로 쓰이는구나 한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요.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한 개는 쉽게 말해서 에틸렌의 뭡니까? 그 재배적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가 딱 지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 아니야. 딱 이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비대와 성숙을 촉진하고, 그쵸? 예, 이렇게 신장 촉진하고 하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 또 단위 결과 유도. 이 단위 결과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암술 수술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꽃도 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를 맺어갖고, 그 안에 이제 열매 안에 씨가 이게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위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 씨가 없는 상태에서도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단위 결과 유도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뭡니까? 토마토나 무화과나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것을 씨 없는 것으로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 뭐가 쓰이냐면 옥신유가 쓰입니다. 왜냐하면 요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슬라이드에 보면 지베렐린을 배울 거예요. 지베렐린은 또 이렇게 포도 같은 거 씨 없는 포도 만들 때는 지베렐린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개만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는 옥신유, 씨 없는 토마토, 무화과, 오이, 호박 같은 경우는 옥신유로 그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그렇게 또 비교해서 딱 기억해 놓으시면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초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렇게 재배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진다. 인공 영양 번식하는 데 있어서 옥신유가 많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화우세 현상을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신장 촉진하고 이러니까 낙과 같은 거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과나 복숭아를 키우는데 툭툭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옥신유가 한다. 그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베렐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베렐린은 뭐야? 이것도 읽어보면 여기 보면은 식물체 내에서 합성돼서 뿌리, 줄기, 잎, 종자 등의 모든 기관에 이행되어 미숙 종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주로 줄기의 신장 촉진을 작용을 한다. 이래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로 줄기지만 실질적으로 종자나 줄기나 꽃, 이것의 생장을 촉진하는 것이 지베렐린입니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옥신은 뭐죠? 세포 신장 촉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로 지베렐린은 꽃과 관련된다. 꽃이 안 피었다 그러면은 뭘요? 지베렐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도 여기 일부러 해놓은 게 뭐냐면 이 경작자께서 지금 현재 시설 이제 고설 재배를 하는 거예요. 양액 재배로 높은 곳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죠. 땅에다 키우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고설 재배라고 합니다. 이게 파레트 시험 문제 나왔어요. 높은 곳에 설치해서 딸기를 재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한자로 딱 풀면 높은 곳에다 설치하니까 고설재배. 이거 바로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고설재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한자로 풀어라 이런 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게 재배학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 어떤 방법으로 풀면 되는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설치해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여기는 경작자가 지베렐린을 시비를 안 했고, 여기만 이렇게 지베렐린을 시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꽃이 안 피는데, 여기가 꽃이 잘 피어. 지베렐린이 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네요 하고, 이거 자기, 뭐죠? 블로그인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그 검색해갖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걸 올려주면 탁 지벨레린이 떠오를 수 있겠다 해갖고 교재도 이렇게 실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성장하거나 줄기가 성장하거나 이럴 때는 지벨레린이 그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탁 하면 끝나버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지베렐린은 또 어떻게 또 이제 이용되나 봐보세요. 발화도 촉진하고, 그죠? 화성의 유도. 당장 이 화성의 유도가 뭐냐면, 꽃, 화, 성. 꽃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꽃이 만들어지는 걸 유도한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종자, 줄기, 꽃, 생장을 촉진한다. 바로 이거예요. 꽃 피게 하는 거는 옥신이 아닌 거 없죠. 옥신에는 뭐예요? 밝은 촉진 뭐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꽃 성장한다 이거 없었죠. 바로 이렇게 딱 그 차이를 정확하게 그러면은 딱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엽의 신장 촉진, 이 신장, 경이 뭡니까? 줄기 경, 잎은 엽은 뭐죠? 엽자 아닙니까? 줄기나 잎의 신장을 촉진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줄기 같은 거 이런 게 촉진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그 로제트 현상 한번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나온 거 있죠. 재배 때는 한번 나왔죠.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로제트 현상이 바로 어떤 거냐 해갖고 그때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떠올리기 어려울까봐 배추를 갖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 이해도 뭐 차원입니다. 이게 로제트 현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배추는 이렇게 자라야 되니까. 그렇죠? 즉 이게 뭐냐면 로제트 현상이라는 건 원래 이게 이파리가 어디다 붙어야 됩니까? 이 줄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잎이 이렇게 붙어서 올라와야 돼요. 그죠? 줄기가 쭉쭉 자라면서 여기다가 잎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지 않고 줄기가 자라지 않으니까 근축엽, 그러니까 그 줄기가 자라지 않는 현상을 뭡니까? 로제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뿌리 옆에다 그대로 다 잎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로제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로제트 현상이 발생됐을 때 뭐를 결국 뿌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지베레린을 뿌려주는 거예요. 지베레린. 왜냐하면 지베레린을 뿌려주면 제가 지베레린을 뭐라 그랬죠? 종자, 줄기, 꽃, 생장을 촉진한다 그랬잖아요. 줄기가 쭉쭉쭉 자라게 하고 꽃을 팍 피우게 하고 그 역할이 바로 지베레린이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엽의 신장 촉진 뭐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로제트 현상은 이 줄기가 잘 안 자라니까 결국은 지베렐린 처리 이름으로 함으로써 로제트 현상을 답할 수 있다. 여기에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 나온 데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베렐린은 종자, 줄기, 꽃, 생장을 촉진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뭐 줄기 뭐 이런 것이 팍팍팍 크고 하는 건 영양생장이고 꽃은 결국 뭡니까? 생식생장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 토양의 필수 요소에서는 뭐가 있었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뭐 이런 거 두 가지 생식생장은 아니었지만 영양생장 플러스 뿌리 촉진하고 하는 거 뭐였죠? 그렇죠. 칼슘. 그죠? 그래갖고 칼슘이 부족하면은 토마토 배꼽 썩은 병이 막 이렇게 발생하고 사과에 고두병이 발생하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지벨린이 바로 뭡니까? 토양의 필수 원소로 비교하면은 칼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위결과 유도 있었죠. 앞에도 옥신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읽다 보면은 안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는 뭐만 있어요? 포도만 있잖아요. 포도. 그죠? 그러니까 지베렐린은 포도의 단위결과 유도하는 데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나머지 품목들은 뭐다? 옥신이 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버리면 그냥 끝난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작년에 9회 나왔어요. 포도를 단위결과 씨 없는 포도를 만들려면 뭘 처리해야 됩니까? 하고 나왔어요. 답은 뭐죠? 지베렐린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진짜 시험에 꼭 필요한 것만 함축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벨린 갖고 막 몇 페이지씩 이렇게 막 설명해 봐봐요. 도리어 그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토키닌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잘 봐보시면 뭐 촉진하며 옥신과 함께 존재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조직 배양 시 두 호르몬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돼 있죠. 여기 봐보세요. 또 조직 배양시 돼 있죠. 조직 배양 우리가 배웠죠. 유리관 안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죠? 세포를 거기서 이제 막 키워가지고 그 뭡니까? 생장시키는 거. 그걸 갖고 조직 배양이라고 했죠. 그럴 때도 이렇게 그 뭡니까?
식물 호르몬을 뭡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건데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지 독자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가 별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요게 잘 봐보시면 뿌리에서 형성되고 어린 잎, 뿌리 끝, 어린 종자과실에 많은 양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잎의 생장을 촉진하는 노화를 방지하고 호흡 영양소의 단백질의 분해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주로 이것은 어릴 때 어린 식물, 어린 식물한테 사용을 하고 어린 시절에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예, 다 이렇게 성장된 작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필요한 식물 호르몬이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2, 5, 이렇게 2, 4, 또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화해 재배에 이용되는 생장 조절 물질이라고 옳은 거 그랬어요. 루톤, 얘 갖고 이거 루트의 톤 이렇게 영어까지 친절하게 돼 있죠. 예, 루톤은 옥신계 생장 조절 물질이라 이래가 또 알려줬어요. 옥신의 역할이 뭡니까? 예, 뭡니까? 전목, 삽목시에 이렇게 발근을 촉진하고 배웠죠.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루톤이라는 건 바로 이게 뿌리, 이런 거니까 당연하게 이게 맞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근 촉진, 맞죠? 예. 2번, 에테폰은 에틸렌 발생을 위한 기체 화합물로, 예.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은 이제 아부시산하고 에틸렌 배울 거예요. 그걸 왜 따로 분리했냐면 그거는 뭡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예. 좀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어쩌나 저쩌나 생장을 촉진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앞에 지금 3개를 먼저 보고 뒤에 2개를 따로 분리해서 볼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이 호르몬은 이런 거구나 하고 정확히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죠. 에틸렌 발생을 위한 기체 화합물로, 예, 맞아요. 아나나스류의 화분화를 억제한다. 화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에틸렌의 역할이 뭐냐면 노화를 촉진한다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막 생장을 촉진하고 막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촉진하는데 뭔가 모르게 빨리 뭡니까 잘못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빨리 늙어가는 쪽, 그런 쪽으로 생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빨리 피게 하고 막 그런 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분화를 촉진하는데 억제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지벨레린은 국화의 줄기신장, 이게 지금 나왔죠. 줄기신장을 촉진해, 그죠? 억제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로제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벨레린이 처리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 촉진한다는데 억제한다로 바꾼 겁니다. 문제 잘 봐보시면 시토킨이 나왔네요. 예, 옥신유와 상부장, 예, 2가지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측지 발생을 억제, 예, 아니죠. 예, 유학의 세포 신장 촉진을 하는데 이것도 억제니까 틀렸죠. 그죠?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그걸 갖고 우리가 농학 박사들처럼 이렇게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네요. 삽목시 발근 촉진제, 옥신 맞죠? 옥신은 전목, 삽목 이런 때 다 사용한다는 거 딱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벨레린은 종자, 줄기, 꽃, 뭡니까? 신장 촉진. 그 한개만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쵸? 예. 사과나무 젓가지로 옥신계 물질. 이거 맞네요. 그쵸? 옥신계가 재배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된다. 예. 그거만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험용 포도를 만들 때 지벨레린을 사용한다. 맞죠? 이 5회 때 기출문제 3번이 결국 뭡니까? 9회 때 단독 문제로 나온 거예요. 시험용 포도 만들 때 뭘 써야 하나? 1번 옥신, 2번 지벨레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뒤에 좀 다 풀어드리죠. 제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를 제가 일일이 다 풀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봐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예. 전혀 생뚱맞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출. 여러분들 10회 시험 때도 잘 봐보면 제가 다 풀어드린 데서 아마 60% 이상은 당연하게 나와요. 또 나옵니다. 4번 사과나무 낙과방지제 시토키닌은 아니죠. 예, 시토키닌이 아니고 뭐죠? 예, 옥신이죠. 옥신. 그죠? 낙과를 방지한다. 2층 형성을 억제한다. 그죠? 2층이라는 게 분리되는 층. 예, 이런 것을 억제함으로써 낙과를 방지한다. 그 대신 또 하나가 더 뭐 있었죠? 그 반대적으로 적과를 뭡니까? 이렇게 적과의 효과가 있다. 그죠? 그것도 같이 또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을 사해 볼게요. 자, 여기 나왔죠. 로제트 현상. 그죠?
생장 조절 물질을. 뭐겠어요? 이 로제트 현상이 근축엽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기를 신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 종자, 줄기, 꽃, 생장을 촉진하는 것은 지베레린이죠. 예, 이렇게 또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아부시산하고 에틸렌은 뭐냐면요. 이거는 막 이렇게 그 식물 호르몬이 뭐죠? 식물체내에서 이렇게 하여튼 만들어지는 유기 화합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는 것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식물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만들어지는 그 뭡니까? 그 식물 호르몬이 아부시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울 그 에틸렌이에요. 아셨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께서 딱 그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난다고요.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 나오고 저런 문제 나와도 쉽게 접근이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받는 상태에서 뭡니까? 만들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유, 쉽게 말해서 아유 막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야. 그럼 공부가 잘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공부를 해도 막 재미가 없어. 그러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억지되겠습니까? 공부가 재미없으면 공부가 억지되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니까 생장이 억제시킨다. 요거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요거만. 아셨죠? 그래갖고 제가 요 뒤에 요거는 왜 적어놨냐면 근데도 불구하고 발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든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아부시산하고 에틸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에틸렌도 스트레스 받을 때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이것은 억제가 아니고 도리어 이렇게 뭡니까? 그 발화 같은 것도 촉진되고 뭡니까? 생장도 촉진되고 막 그래요. 웃기죠, 이거죠. 그런데 그 촉진되는데 그 궁극적인 게 뭐냐면 그 죽음으로 가는 것에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장 그 좋은 편으로 따지면 노화를 가소한다. 예, 에틸렌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예, 빨리 그 노화되는 쪽으로 팍 가버린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 뭡니까? 스트레스 받아버리니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노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이 더 많겠죠. 그렇죠? 예, 그건 뒤에 가서 세라면 또 보겠습니다. 에틸렌은. 그래갖고 이 재배적으로 이용한 이렇게 낙엽도 촉진하고 발화도 억제하고 뭐 이 휴먼을 유도한다. 그죠? 이 휴먼 유도가 결국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휴먼 요 한 개만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것도 하여튼 스트레스 받아서 생장 억제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아부시산 그죠? 예, 왜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배학을 공부한 내용 갖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옥신 같은 거는 2층이 형성을 억제를 하죠. 예, 분리되는 층을 억제를 해야만이 낙과가 방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죠? 2층 막 분리되려는 것이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쵸? 쉽게 말해서 여기 가을 그래서 제가 단풍나무를 그렸어요. 이 단풍나무가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막 떨어지려고 그러겠어. 요게 2층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2층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씨 살기 싫어. 아유 살기 싫어. 재미없어. 그리고 막 2층이 형성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단풍잎이 어떻게 되겠죠? 예, 여기 분리돼 버리니까 수분 공급이 이렇게 분리돼 버리는 순간에 여기서 그 가지 쪽으로도 물이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분리되는 순간에 결국 뭡니까?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낙엽입니다. 가을의 낙엽. 예,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수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분 공급도 안 될 거고 그죠? 딱 이렇게 2층이 생기는 순간에 그리고 기공 같은 것도 뭐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된다? 예, 강풍 불면 기공을 닫아버리잖아요. 그쵸? 아이고 추워 하고 제가 제일 1강에서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사람이 막 찬바람이 팍 불어요. 그럼 옷깃 쓰려면서 아이 추워 하고 뭡니까? 닫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예, 잎의 기공도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러면 기공을 닫아버리면 이산화탄소가 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식물체 안에 없으면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합성이 감소, 그죠? 강풍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잘 따지고 보면, 예, 이렇게 광합성 작업을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죠? 예, 막 식물체가 이게 어떻게 되죠? 누리끼리해지고 막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우시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먼, 예, 휴먼
겨울잠을 자는 거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뭐 숙면한다 그런 뜻이니까 결국 생장을 멈추는 거예요. 예, 생장 억제 이걸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부시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생장을 억제한다. 이 한 개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참 그리고 아부시사를 갖고 어떤 분들은 그 뭐 아부시스틱 뭐 ACD 있잖아요. 이걸 갖고 ABA 예, 어떤 데는 이걸로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ABA 하더라도 아부시스탄이다 아셔야 됩니다. 아부시스산 요 에이드 요 해갖고 아셨죠?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틸렌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똑같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생장 조절 물질인데 이거는 오히려 뭡니까? 생장 억제가 아니고 생장 및 노화 촉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걸 기억해야 재배적 이용 때 어떻게 이용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트레스 받는데 도리어 이렇게 그 생장 및 노화가 촉진한다. 그러니까 빨리 막 늙어버리려고 한다.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 성숙을 촉진. 빨리 이렇게 늙으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그 성숙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착색도 촉진되고 숙기 촉진에 이용되고. 예, 왜냐하면 뭐 빨리 착색도 되고 숙기라는 게 뭐죠? 성숙이 빨리 되도록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뭡니까? 잎은 노화가 가속돼서 노화도 빨리 지속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만약에 화훼 작물 같으면 빨리 노화되면은 결국 뭐 어떻게 되죠? 꽃이 빨리 피었다가 보통 한 달 동안 예쁘게 피어 있어야 되는데 빨리 노화돼 버리면 하루 만에 그냥 픽 꽃이 다 시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에틸렌 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꽃 같은 데는 그죠? 그럼 빨리 그냥 꽃이 그냥 시들어 버린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생장 및 노화 촉진. 이제 이 의미 아시겠죠? 그죠? 생장은 하는데 그것이 좋은 쪽이 아닌 노화 쪽으로 이게 생장이 촉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에틸렌은 다른 호르몬하고 달리 이것은 기체로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겠죠. 기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요게 제가 플러스 2층 형성 촉진해놓은 건 뭐냐면 여기 노화가 빨리 되니까 예, 빨리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2층 그죠? 예, 분리된 층 그죠? 이 분리된 층이 형성된다. 옥시는 2층 형성을 억제를 하고 에틸렌은 도리어 노화 촉진이니까 2층 형성을 촉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나머지 다 거기에 대입시켜서 맞아 이렇게 우리가 그 뭡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배적용. 자, 잘 봐보시면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ABA 옥신과 기능과 반대고 옥신과 기능과 동일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갖고 이렇게 그냥 외우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옥신인데 그죠? 이거는 AB하고 AB의 역할인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에틸렌을 가지고 뭘 딱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생장 및 노화 촉진.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자, 발화 촉진. 예, 당연하게 노화 촉진이니까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발화를 촉진할 거예요. 그죠? 근데 ABA, 즉, 아부시스탄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생장 억제니까 종자도 발화도 안 될 거고, 야, 무조건 너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장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ABA는. 그죠? 그런데 에틸렌은 똑같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식물 호르몬에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생장 및 노화 촉진이죠. 예, 이 바나나도 부르죽죽한 게 빨리 누렇게 되고 빨리 이렇게 익게 되고 이렇게 반대적인 게 되겠죠. 그죠? 억제가 아니에요. 억제가. 그래서 제가 에틸렌은 그 뭡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생장 및 노화 촉진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화 우세 현상을 타파해 견눈의 발성을 도달한다. 예, 옥시는 뭡니까? 신장 촉진이니까 정화 그 꼭대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쭉쭉쭉 자라야 되니까 정화 우세 현상을 보인다라고 옥신에서 배웠죠. 그런데 이 에틸렌은 결국 뭡니까? 나는 그냥 옆길로 빠질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견눈의 발생을 조장하는 겁니다. 정화 우세 현상을 보이지 않고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탄력으로 이층 형성 촉진. 예, 이층 형성을 촉진하죠. 옥시는 예, 이층 형성을 억지를 하는데 그래갖고 낙가를 방지하는데 이거는 빨리 놓아야 되니까 그냥 아부시산하고 똑같이 이층 형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과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일을 하면 야 에틸렌의 기능 중 틀린 것을 찾았어야 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맞거든요. 잎의 노화를 가속한다. 맞죠? 예, 노화되잖아요. 그죠? 생장 및 노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맞죠? 엽록소 분해를 촉진. 엽록소 바로 촉촉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분해를 촉진해갖고 빨리빨리 뭡니까? 나는 늙고 싶어 이러니까 분해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추의 갈색 반점을 유발한다. 그 갈색 반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나이가 많아지면 얼굴에 검버섯 생기는 거 있잖아요. 검은 버섯. 그것처럼 상추에도 갈색 반점이 이 검버섯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예, 분해를 촉진하니까 푸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무튀튀한 반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노화가 뭡니까? 촉진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딱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성숙을 촉진시키면 적과의 효과. 예, 성숙도 되고 노화도 되고 빨리빨리 커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적과의 효과가 있대요. 요것은 보면 옥신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봤죠. 적과의 효과가 있더라. 어이구야, 낙가를 방지한다는 또 반대적인 것도 있네요.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게 기억나죠. 옥신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 요리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다음 중 그 틀린 것을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셔야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별을 해놓은 게 뭐냐면 요거는 단독적으로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두세 번. 아셨죠? 요거는 제가 1장 쪽에서 아마 그 문제를 따로 뺐을 거예요. 식물 호르몬 편에서 놔두지 않고 1장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예, 저온 단일 환경. 예, 쉽게 말해서 조금 이제 온도가 낮고 단일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짧아질 때, 예, 그럴 때를 이제 단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꽃이 피는, 그런, 작물을, 예, 단일 작물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1장에 가서 제가 따로 한 강의를 빼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립니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오이, 호박, 이 오이, 호박이 결국 단일 식물이거든요. 이 오이, 호박 등에서, 바깥채소, 오이 호박이 결국은 바깥채소잖아요. 그죠? 바깥채소 같은 경우는 안꽃 착생수를 증대시켜서 성표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오이 호박에다가 에틸렌을 딱 뿌려주면은 안꽃이 많이 이렇게 자라나 봐요. 이건 좀 특징적인 거죠. 재배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이까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안꽃이 많아야 좋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지금 통상, 요걸 딱 읽어보면, 안꽃이 많아야만이 재배 좋은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에티렌을 뿌려주나 봐요. 그러니까, 바깥식물, 오이 호박, 이 바깥 채소라는 것도, 요것도 제가 작물의 분류, 요게 지금 현재, 8회 나오고, 9회 나오고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작물이 분류해서 다음 중 바깥 채소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작물의 분류편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이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이해가 안 갔죠?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나온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바깥에 요건 좀 특징적인 거죠. 예, 옥신 같으면은 전목 같은 거 삽목시에 이렇게 발근을 촉진한다. 좀 특징적인 거를 그는 옥신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고 여기서도 보니까 바깥 채소의 안꽃 착생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에틸렌의 역할이 그것을 한다라고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 별 쳐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 특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노화 촉진, 이게 아니잖아요. 안꽃 착생수 증진이니까, 그죠? 완전히 생뚱맞은 게 하나 또 여기 있다고요. 에틸렌의 역할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독자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벨레린 같은 경우는 뭐입니까? 로제트 현상 타파, 좀 특징적인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딱 몇 개만지만 딱 기억하시면, 이번 식물 호르몬 끝난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꾸준하게 이 초년도에는 조금 이제 농학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틸렌에 관한 설명 중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숙성 호르몬. 예, 맞죠? 이 호르몬. 그죠? 성장 호르몬. 근데 그 중에 숙성 그러니까 뭡니까? 노화 호르몬. 이런 거겠죠? 성숙이 빨리 되고, 생장도 촉진되고, 노화도 촉진되고, 그러니까 숙성. 예.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맞고. 무생물질이 가스로 만들어지고, 기체 형태니까 맞고요. 에테폰이 분해될 때 이 에틸렌이 만들어지나 봐요. 예, 맞는 거고요. 그 AVG 처리에서 발생이 촉진된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래요.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농학 이론적인 건데 1회 때 하여튼 처음으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봐보십시오. AVG는 에틸렌을
못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억제제구나. 그렇게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절화 수명 연장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절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꽃이 피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뭐 물을 살균제와 당을 첨가한다. 야, 산성물에 침주한다. 이게 뭐 이 공부를 하려면 수명 연장 방법을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걸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재배학 공부한 걸 갖고 그 내용, 그 핵심적인 재배학의 기본 이론을 갖고 인간적인 사고로 풀면 된다 그랬죠. 그쵸? 자, 3번은 에틸렌을 옆면 살포한다. 에틸렌을 살포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예, 생장과 노화가 촉진되죠. 그러면 꽃이 빨리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시들죠. 그러면은 수명 연장 방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3번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 재배학 강의 하다가 좀 이상한 문제 나오면 그렇게 제가 풀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지금 4번 질문 볼까요? 줄기의 절단부를 수초간 열당 처리한다. 열당 처리가 뭔지도 모르지만 또 이게 수초간 해야 될지 1시간을 해야 될지 2, 3일간 열당 처리해야 될지 이런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걸 갖고 그럼 절하수명 연장방법도 다 공부해야 되겠네. 산성물이 하는지 중성물이 하는지 또 공부를 다 해야 되겠네. 그쵸? 예, 뭐 또 당을 첨가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질소를 첨가하는지 이런 것도 공부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부한다고 그를 다 머릿속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6회 종자나 눈이 휴먼에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식물 호르몬은 이게 아부시산이었는데 9회 그대로 똑같은 토시잔 안 빠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노화 이런 쪽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좀 어려운 문제. 이럴 때 특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럴 때는 손해평가사 시험 출제원이 대부분 뭡니까 농업직 그런데 계시는 교수님들이 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학 이런 쪽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무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봤지만 대부분 우리들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납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봐보시면 기출 점점 넘어가면 6회, 9회 때 도리어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게 도리어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렇죠? 만에 하나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에틸렌은 노화를 촉진하는데 이 절하가 수명 연장이 안 되겠죠. 빨리 노화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제가 강조드린 건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제 말이 뭔지 이해되시면 하여튼 여러분들 뭡니까 강의 듣고 나셔서 추천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3회 때는 이제 에틸렌 나온 거 한번 봐보십시오. 아닌 거 그랬어요. 토마토 열매 엽록소 분해를 촉진. 하여튼 노화 촉진이니까 이것도 노화 촉진 맞아. 자, 가지의 꼭지에서 2층 분리된 층이 형성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이거 분리되니까 노화 생장 및 노화 촉진 맞죠? 예. 아스파라거스. 예. 아스파라거스가 요게 음성 채소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 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쭉쭉쭉 이렇게 자라는 거. 근데 그 육질이 연화를 촉진한다? 예. 빨리 이렇게 뭡니까? 생장을 촉진하게 되면 결국 처음에는 연약한 뭡니까? 식물로 따지면 줄기가 처음에는 연약해요. 푸른 초록색을 가진 줄기인데 2년, 3년 동안 계속 줄기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화가 되죠. 프로덕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숙지삽 배웠죠? 예. 그죠? 예. 숙지삽 해갖고 1년 이상 오랜 가지는 숙지삽 그랬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스파라거스도 결국 뭡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이 되고 노화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질이 연화가 되는 게 아니고 경화가 될 거예요. 딱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예요. 딱딱하게 되는데, 그쵸? 상수의 갈색 반점을 유발한다. 예, 이게 결국 뭡니까? 예, 사람이 검버섯 나듯이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색 반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생장 조절 문제를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베레는 포도의 수기 촉진과 과실 비대 이용. 예, 맞죠? 예, 맞고요.
루톤 문제, 대목욕, 삼복, 번식기, 밝은 촉진. 아유, 맞아요. 옥신이니까. 그쵸? 루톤, 예, 일부러 영어를 안 했습니다. 앞에서 그 기출에 다 있어서요. 자, 압시사는 뭐죠? 예, 휴먼 유도. 그죠? 스트레스 받아서 성장 억제. 그러니까 휴먼 유도. 예. 아이, 난 이제 아이 성장 안 할래. 휴먼, 나 잠잘래. 이거입니다. 그죠? 압시사는. 에틸렌은 화실에 낙가 방지입니까? 아니죠. 이층이 형성돼갖고 빨리 노화를 촉진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예, 낙가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층 형성되는 겁니다. 낙가 방지는 뭐죠? 옥신이죠, 옥신. 이층 형성을 억제해서 낙가를 방지한다. 옥신의 역할이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자, 66번. 생장조절 물질의 재배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어이구야. 가지의 근육류죠. 형광성을 띄어서 옥신 발라준 쪽으로 쭉 구부러진다. 그쵸? 예, 옥신. 두 번째 옥신. 삼목시 밝은 촉진, 전목시 활짝. 아이고, 이것도 맞죠. 아이고, 인공영양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 게 대부분 다 옥신이 또 그런 역할을 옥신을 또 이렇게 처리해주면 더 잘 되는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딱 기억하시면 됐죠. 자, 지베렐린이 화이작물의 로제트 현상을 답한다. 요게 귀출을 냈던 문제를 갖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죠? 로제트 현상 그럼 무조건 넣고 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베렐린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아우시사. 과실의 숫기를 촉진하는 게 뭐죠? 예, 숫기를 촉진하는 거는 성장을 촉진하는 거죠. 빨리 자라게 하고, 노화를 촉진하고, 바나나가 녹색인데 빨리 누렇게 돼갖고 빨리 먹음직스럽게 되려고 하면은 뭘 뿌려주면 돼요? 에틸렌이죠, 에틸렌. 아브시산이 아니잖아요. 아브시산은 생장 억제. 예, 오직 억제입니다, 억제. 스트레스 받아서 생장 억제.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것은 뭡니까? 에틸렌인데 아브시산 돼 있으니까 요게 틀렸네요. 자,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생장 조절 물질을 제가 이게 문제를 만들면서 여기에 다음 설명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지금 재배학 기출 문제 나오는 그 말을 묻는 투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까지도 똑같이 만든 거예요. 아셨죠? 꼭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해갖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이렇게 새로운 문제. 이 문제를 풀면서 또 복습도 되죠. 발화 촉진하면 당장 발화 촉진하는 것이 뭐 쉽게 말해서 지베렐린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생장 및 노화 촉진하니까 결국 에틸렌도 할 거고, 그쵸? 예, 뭐 다 할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봐야 되겠네요. 타협으로 이층 형성이 좋죠. 아유, 이층 형성 촉진은 딸랑 하나네요. 뭐가 있습니까? 예, 에틸렌이겠죠, 그쵸? 예, 생리적 낙가를 촉진한다, 그쵸? 아이고야, 에틸렌이구나. 그냥 그 다음에 딱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연면 시비하면 잎의 노화를 가속한다. 이것도 기출문제 뭡니까? 전화수명 연장법 그걸 갖고 제가 또 이렇게 뭡니까? 새로운 공부하는 겸해서 조금 변형시켜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해갖고 요걸 지문으로 만들었죠. 연면 시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에틸렌을 연면 시비를 하면 노화가 가속되겠죠. 그쵸? 예, 빨리 노화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에틸렌 맞고요. 과실의 성숙 촉진, 예, 옥신도 성숙을 촉진시키고 지베렐린도 성숙을 촉진시키는데 예, 적과의 효과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옥신도 있지만 에틸렌도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이 에틸렌이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대로 외우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노화 촉진 한 개를 외워놓고 딱딱딱 봐야 딱 보일 겁니다, 그죠? 좋은 단일 환경에서 이거는 그냥 딱 나오죠. 바깥에서 안고 착수증되는 오직 딱 하나 뭐죠? 에틸렌, 그죠? 예, 제가 일부러 지문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새로 총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무색무취의 가스 형태이다. 예, 에틸렌이 가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틸렌을 총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A 농가가 사용한 생장 조절 물질. 이렇게 빨간게 된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 딸기 서량. 예, 왜냐하면 요즘 저도 몰랐죠. 그래 막 검색하다 보니까 딸기 중에서도 이게 서량이라는 품목을 재배를 제일 많이 하나 봐요. 서량. 그래갖고 일부러 제가 A 농가는 딸기 서량 이렇게 넣은 겁니다. 아셨죠? 과일의 청결성한 노동력 증감을 위해서 예. 아이고, 노동력 절감. 이 양액 재배의 뭡니까? 그 장점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노지 재배하면 흙도 묻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양액 재배하면 시설 내에서 뭡니까? 그 재배를 하니까 엄청나게 청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장점이 많으니까 그 양액 재배라는 비용은 많이 들겠죠. 땅에서 그냥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 딸기 재배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으니까 양액 재배를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왜?
또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노동력도 절감 되겠죠. 땅에서 기르려면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양액 재배하면 그 양액을 미리 딱 채워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양분 딱딱딱딱 적당하게 먹고 병충해도 없도록 그런 환경에서 딸기가 자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순환식 수경 방식이 이 9회 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예. 다음 중에 이걸 무슨 방식인가? 그게 순환식 수경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뭘 만들더라도 뭐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재배하기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만 만든 거예요. 예, 고설 재배가 8회 때 그 답이었거든요. 그걸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양액 재배를 그 딸기를 이제 뭡니까 고설 재배, 양액 재배 방식으로 고설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농가가. 그런데 이 고설 재배하다 보니까 일장, 예,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그 낮과 밤에 그 뭡니까 길이, 그것이 이제 일장이거든요. 그것과 또 온도, 예, 온도도 적정한 온도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 적합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배 환경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맞지 않으면 꽃도 안 피고 작물도 잘 안 자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죠?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꽃이. 그럴 때는 A 농가가 꽃을 일단 피워야 그 다음에 딸기가 그 다음에 그 딸기가 맺힐 거 아닙니까? 딸기도 벌써 잎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줄기가 쭉쭉 올라오다가 꽃뭉울에 생겨서 꽃이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딸기가 맺히겠죠. 그죠? 꽃이 피어야 그 다음에 딸기 농사를 지을 텐데 꽃이 안 피니까 A 농가에서는 꽃을 피우게 화성유도 이게 이제 이해하시죠? 예, 화성이 뭔가 이런 문제로 지금까지 출제가 되질 않아요. 이런 뭐니까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건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또 다 이걸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원예 작물학 쪽으로 가서 이걸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는 꽃 화자고 성은 뭐니까 일울성 뭐 이런 거겠죠. 꽃이 만들어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죠? 생장 조절 물질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딸기꽃을 피게 했어요. 그럴 때 뭘 사용했나 이거요. 그렇죠, 여러분. 뭐죠? 종자, 줄기, 꽃, 생장을 촉진하는 건 뭡니까? 지베렐름이. 그래서 바로 이 꽃, 요 가장 핵심적인 거. 예, 꽃이 안 필 때는 어떤 호르몬이 가장 맞더라? 예, 지베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자, 줄기, 꽃, 생장 촉진은 지베렐름이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 이제 잘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배학의 가장 근원적인 것만 딱 기억하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8회 때 어떻게 나오고 이제 9회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쭉 했고 저는 이렇게 나온다까지도 한 거고 그죠? 자,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베렐이 예, 포도의 숙기적이와 비대지요. 아유 맞네요. 그죠? 예. 생장을 촉진하는 거니까. 자, 루톤 문제는, 이 뿌리 이거니까 대몽령 3호 번식이 8건 촉진. 맞죠? 예, 맞고요. 이게 앞에서 시험 문제 루톤 해갖고 기출문제 나온 게 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죠? 시사는 휴먼 유도. 예, 그죠? 아유, 스트레스 받아서 생장 억제인데, 당연하게, 생장 안 할래. 나 잠잘래. 이거잖아요. 그죠? 맞고. 에틸렌은 뭐죠? 과실의 낙과를 촉진시키죠. 왜냐하면 에틸렌의 역할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생장 및 노화 촉진이니까 노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빨리빨리 이렇게 막 툭툭 2층도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낙가도 많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4번이 틀렸습니다. 배운 게 뭐 아주 큰 중심만 알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갖고 막 여러 가지 맞다고 야 이거 뭐야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9회 때 나온 거 볼까요? 여기 벌써 기업이라는 씨가 없는 샤인머스켓 포도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샤인머스켓을 무액화하고 과립비대를 위해서 처리하는 생장 조절. 뭐죠? 예. 앞에서 포도 예갖고 직접 문제도 벌써 포도 과실 비대 및 생장을 촉진한다. 지베렐린이 그 문제 있었고, 고전에 또, 뭡니까? 보면 무액화 하는 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미리 정리 다 해놨죠. 그죠? 예. 포도는 시험 는 포도 만들 때는 지베렐린이.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토마토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옥신으로 씌우는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달랑 포도는 지베렐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1번 문제 딱 보니까 종자 또는 눈이 휴먼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6회 때 나온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걸로 이렇게 또 낸 겁니다. 그렇죠? 이 아부시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호르몬 이거 어떻게 공부해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호르몬을 딱 정리를 해봐 보면
자, 정리를 합니다. 자, 옥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해 보세요. 옥신이 뭔가요? 세포 신장 촉진. 그죠? 예. 그리고 뭡니까? 그, 인공영양 번식 때, 예. 뭡니까? 발근을 촉진하는 걸로 쓰고, 접목시에 활짝을 촉진하는 걸로 쓰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더라 하는 거 딱 여러분들 거 기억하실 거고. 지벨레린은 뭐죠? 종자, 줄기, 꽃, 성장을 촉진하는 거. 그러니까 줄기가 잘 안 자라요. 그럴 때는 뭡니까? 근추병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벨레린 처리한다. 기출 문제 나왔던 거 맞죠? 그것이 뭡니까? 근추병 상태가 로제트 현상이더라. 예.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시토키닌은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살랑 한 번 지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유학의 세포 그 뭡니까? 분열을 촉진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예, 다 생장을 촉진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아부시산하고 에틸렌은 뭐죠? 스트레스 받을 때 만들어지는 생장 호르몬 물질이니까 아부시산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뭡니까? 만들어진 물질이 결국 뭡니까? 생장을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억제를 시키고 에틸렌은 도리어 그 반대적으로 생장과 노화를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 나 빨리 늙어버릴래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노화 촉진 에틸렌은 그걸 하나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그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재배 관리 쪽으로 총 합쳐가지고 제가 그 이쪽 저쪽 뭐 쉽게 말해서 작물의 저장법도 문제가 나오고 막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어떤 애는 이것도 나오고 어떤 애는 이것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된 문제 중에서 우리가 흐름을 딱 분석해가지고 야 나오게 돼 거기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가능한 맞출 수 있도록 또 이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